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필수 표현들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사를 활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사, take 이것만 알고 있으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라는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여기저기 붙여서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잠자리에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표현들 준비해 왔으니까 표현도 같이 연습해 보시고 문장 만들기 연습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요, 잠이 들다가 있는데요. 그냥 잠자다라고 하면 sleep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fall asleep 하면 이렇게 잠이 드는 겁니다. 네, 좀 더 이 동작의 느낌, 잠에 빠지는 느낌이 강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잠자다보다는 fall asleep, 잠들다. 이런 느낌으로 이 감정이입을 시켜서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잘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이 이렇게 잘 올 수도 있지만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insomnia. 이거는 예전에 휘성이라는 가수가 insomnia라는 이 제목의 노래를 낸 적도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친숙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insomnia, 이거는 불면증을 얘기하는구나. 책에 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아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I didn't fall asleep until daybreak,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걸 얘기하고 있죠. I don't라고 했으면 그냥 평소에 못하는 거. 그런데 과거형으로 I didn't. 그러면 내가 못했던 거, 과거 어떤 한순간에 못했던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didn't fall asleep.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네, 앉았어 이게 아니고요. 잠들지 못했다. 보통 이렇게 잠드는 거. 이거 계속 뉘앙스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until daybreak라고 했는데 뭐뭐 할 때까지 쭉이란 느낌 우리가 until이란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 뒤에 뭐 다양한 시간 표현 등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ntil tomorrow, 내일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until daybreak라고 했죠. daybreak는 이 새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until daybreak, 새벽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didn't fall asleep. 나 잠들지 못했어. 진짜? 언제까지? Until daybreak. 새벽까지 말이야.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I didn't fall asleep until daybreak. 한국어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죠.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영어의 어수는 문장을 많이 얘기해 보면서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snore. 이거는 코를 골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30명이 한 내무실 자다 보니까 그 중에 꼭 한 3, 4명은 코를 골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잠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네,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제가 이렇게 잤는데, 제 선임 중에 좀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코 고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고 막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니었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저의 신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ore.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표현이 더 잘 외워지네요. snore.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막 많이 피곤할 때 우리가 일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grind one's teeth. 뭐 내가 입가면 grind my teeth.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grinder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일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듣기 싫죠? grind my teeth. 이를 갈다. 네, 코를 골다와 더불어서 안 좋은 잠버릇 중 하나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코를 골아요. 저도 제가 코를 한 번도 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피곤할 때는 진짜 코를 한 번쯤 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I really snore? 제가 코 곤다고요? Do I?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뭐 해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형으로 사용하면 did I?
제가 뭐뭐 했어요? 뭐 어젯밤에 코 골았어요? 라고 어떤 시점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did I고요. do I? 라고 물어보면 내가 평소에 뭐뭐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Do I really snore? 내가 코를 곤다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약간 혼자서 충격받은 듯이 얘기할 때도 네,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Do I really snore? 내가 코 곤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doze off. 이거는 깜빡 졸다입니다. 뭐 이렇게 잡니다, 잠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기가 굉장히 어색했을 건데 네, 저는 연기를 잘 못하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doze off 이러면 이 고양이 지금 눈을 갑자기 딱 감고 있죠. 이렇게 깜빡 조는 거 doze off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sleep 자다, fall asleep 잠들다, doze off 깜빡 졸다. 네, 어색한 연기 3종 세트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주세요. 저는 매일 버스에서 졸아요인데요. 저도 예전에 버스에서 오디오북을 들어야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밤에 항상 그 습관을 좀 나쁘게 들 때는 밤에 늦게 잔 적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I doze off on the bus every da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문장 복잡해 보이지만 나는 깜빡 좁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꺼내시면 돼요. I doze off. I doze off. 저는 깜빡 좁니다. 자, 어디에서 조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On the bus. 빠르게 가면 on a bus.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every day. 매일매일. 자, 그래서 길어 보이지만 의미단이 저 깜빡 졸아요. I doze off. 그게 어디냐면 버스에서요. On the bus. 매일매일 그래요. Every day.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색하신 분들, 이 한 번에 쭉 얘기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요,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I doze off on the bus every day.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멜로디 살려서 꼭 연습해 주세요. 제일 안 좋은 건 I doze off on the bus every day. 이렇게 하시면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천천히 하시더라도 의미단위 덩어리,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이건 하나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연습하면 이렇게 쭉 연결할 수 있어요. I doze off on the bus every day.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볍게 멜로디 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not sleep a wink가 있는데요. wink, 눈을 깜빡거리는 거, 우리가 win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not, 안 그렇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숨도 못 잤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I didn't, I don't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같이 붙게 되고요. Not sleep a wink, 한숨도 못 잤다. 이거는 문장으로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밤을 꼴딱 새는 경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idn't sleep a wink the whole night. 이렇게 됩니다. not이 did와 붙여져서 I didn't. 나는 과거 어떤 한순간에 못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침이고 어젯밤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I didn't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I didn't sleep a wink. I didn't sleep a wink. 나 한숨도 못 잤어. 이런 표현,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the whole night 이러면 밤새도록 the whole night. 그냥 last night이 아니죠. last night은 어젯밤이고요. the whole night 하면 밤새도록, 밤 내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didn't sleep a wink the whole night. 이 표현은 이렇게 덩어리 크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 번 따라한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상황 때 써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친구가 물어본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so tired. I didn't sleep a wink the whole night. 이렇게 이 발연기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발연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연기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감정이입 해보면서 외우면 나중에 더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할 건데요. 음이단위별로 끊어서 할 테니까 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I didn't fall asleep. 새벽까지. Until daybreak. 연결시키면 I didn't fall asleep until break.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제가 정말 코를 곤다고요? 제가 정말 그래요? Do I really 코를 골다 snore. 연결시키면 Do I really snore? 네, 감정이 팍팍 시켜주세요. 저는 매일 버스에서 졸아요. 저 깜빡 졸아요. I doze off. 버스에서. On the bus. 매일매일. Every day. 연결시키면 I doze off on the bus every da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한숨도 못 잤어요. I didn't sleep a wink. 밤새도록. The whole night. I didn't sleep a wink the whole 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가적인 느낌으로 toss and turn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렇게 뒤척이는 거,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거를 toss and turn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요 교재에 있는 PPT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은 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릴게요. 너 어제 코 골았어? 너 코 골았어? 어제? 이런 표현인데요. 어제라는 표현 말고는 오늘 다 사용한 겁니다. 물론 어제도 여러분들 유명한 노래 있죠? 비틀즈의 Yesterday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시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본다.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이렇게 타자 치면서 이것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얘기하고 눈으로 보고 손의 감각을 익히면서 이 오감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더 잘 외워지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정말 필수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스처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바로 be sick. 이 비동사는 am이나 are이나 is 보통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주어가 I가 등장하면 am이 되겠고요. you가 등장하면 are이 되고 he나 she가 등장하면 is로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sick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다, 몸이 아픈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지금 강아지를 보니까 몸이 편치 않은 되게 아파 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I'm sick 이런 것처럼 be sick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것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I have bad conditio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고요. 그럴 때는 feel이란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don't feel well 이런 식으로 내 컨디션은 좋지 않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I don't feel well 혹은 I'm not feeling well. 자, 이런 추가적인 느낌은요. 제가 기초용어 30일 특강 책에 이 조그만한 글씨로 함께 실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일단 오늘 배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아프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어디 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죠. 이 영어를 잘 모르면 이거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말할 거예요. Are you sick today?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Are you? 이거는 이제 비동사로 질문하는 거죠.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re you? Are you? 당신은 뭐뭐를 하시나요? Are you? 여기 뒤에는 보통 이런 sick 같은 형용사 표현이 등장해서 아프신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많이 헷갈리는 게 do you랑 are you거든요. are you 다음은 명사 표현들. 예를 들어서 are you a student? 학생인가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혹은 어떤 감정. Are you happy? Are you sick? 이런 게 등장하고요. Do you 다음에는 동사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 Do you know him? 그를 아시나요? 아니면 Do you like it? 좋아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많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한번 주제 잡아서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표현 Are you sick today? 오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re you sick today? Are you sick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have a cold. 이거는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have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보다는 감기에 걸려서 나 있어.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감기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catch. 딱 잡다란 느낌을 가진 catch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tch a cold. 감기에 걸렸어. 그리고 have a cold. 감기에 걸린 상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감기보다 조금 더 독한 거는 독하다? 독감이 있죠. 그거는 flu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신종플루 같은 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have a flu라고 하면 독감에 걸리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감기에 걸린다 정도라면 have a cold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기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 아프신가요? 괜찮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다면 I think you have a cold.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앞서 배웠던 표현이랑 이 콤보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you have a cold. 너는 감기에 걸렸어. 라고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I think를 문장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think you have a cold.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I think you have a cold. 그래서 I think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살려서 다 같이 해볼까요? I think you have a cold.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는 거죠.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have a flu. 네, 이거는 독감에 걸리다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have a headache.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have 동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headache. 이건 뭐죠? 네, 요거는 두통. 머리 쪽이 head잖아요. 근데 보통 ACH 이거를 끝에 붙여서 어디 통증이 있는 상태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도요. have a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표현, 이 콧물이 주르륵 날 때는요. 이 달리는 이 코라고 해서 runny nose라고 하거든요. have a runny nos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질병, 아픈 걸 얘기할 때는 일단 have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나오는 headache 외에도 나중에 아플 때, 만약 다른 데가 아픈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주 사용하는 질병, have a stomachache, have a runny nose, have a headache. 이 정도는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책에 있으니까 책 보면서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통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제가 만약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다면 네, 적절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Do you have a headache?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번엔 do you로 시작했고요. do you 다음에 have가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일반 동사 뭐 여기서는 have 말고 sick나 happy 같은 게 do you와 함께 사용해서 do you happy? 요거는 조금 어색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 나올 때는 do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headache? 머리 아프세요? Do you have a headach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만약 배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
Do you have a stomachache? 라고 하고요. 또 열이 있다는 표현을 have a fever, have a fever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으슬으슬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Do you have a headache?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상상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이니까 뭐 우리 친구나 아들, 딸이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느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see a doctor. 의사의 진찰을 받다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병원 간다고 할 때 go to the hospital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거는 진짜 좀 다리 부러졌거나 진짜 심각할 때 그럴 때 가는 것을 go to the hospital. 종합병원 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그냥 뭐 감기 정도 걸려서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건 동네 병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는 진찰을 받다는 느낌의 see a doctor. 이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외국인에게 go to the hospital 하면 걱정을 꽤 많이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go to the hospital 이 심각한 느낌의 병원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요. 보통 주로는 저는 see a doctor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가볍게 우리가 진료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제가 만약 몸이 좀 으슬으슬한데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픈데 이러면 야,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땐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You should see a doctor immediately. 네, 제가 조금 전에 권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강요, 너 뭐뭐 해야 돼, 너 꼭 해야 돼. 이런 강요의 느낌은 have to에 가깝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감에 가깝고요. 그게 아니라 뭐뭐 해야 돼, 그러는 게 좋겠잖아, 그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권유를 할 때는요, should의 느낌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건 느낌 동사이기 때문에 보통 조동사라고도 하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해야 돼라고 해서 have to를 사용했는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네. 이거는 이 느낌을 살짝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should를 많이 쓰라고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좀 낯선 사람, 완전 친하지 않거나 우리 아들이 아닌 경우에서는 막 강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should를 활용해서 You should see a doctor immediately. You should see a doctor immediatel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you should 요거 하나의 패턴처럼 외워주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see a doctor. 네, 병원에 가다, 진찰 받으러 가다 느낌이죠. 길어 보이지만 you should 이 패턴 하나, see a doctor 요 덩어리 표현 하나, 그리고 immediately 즉시라는 표현. 요거 강세 중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immediately. 네,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immediately 이렇게 강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연습해 주시고 천천히 You should see a doctor immediately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고 있죠. 너 뭐뭐 해? 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Are you로 물어볼 수 있고요. 아프니? 라고 했으니까 Are you sick? 오늘은 today. 연결하면 Are you sick today?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은요. 내 생각에는 그래. I think 너는 감기에 걸렸다. You have a cold. 다시 문장 완성되면 I think you have a cold. 두통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바로 쭉 가볼게요. 어떻게 하죠?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두통에 걸려서 이게 머리가 아프다. Have a headache. 연결시켜서 Do you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이건 조금 길지만 하나씩 가보면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다 see a doctor 즉시 immediately 쭉 연결하면
You should see a doctor immediatel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강의 한번 다시 보면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말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쭉 나오게 되면 오케이, 여기는 완벽해졌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번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나 두통 있는 것 같아. 나 두통 있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나 두통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구성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별로 기억하면요, 많은 걸 가지고 오지 않고 두세 개 정도만 떠올리면 되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프리토킹에도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Get treatment. 저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데 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릿결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 같은 걸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동사 get과 함께 사용해서 get treatment, get treatment 라고 하면 치료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표현도 여러 개 배워볼 건데요. 사실 동사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받다, 여기서 먹다, 이거 동사를 뭘 사용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get treatment, get treatment 이렇게 기억하면 문장 구성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녀는 치료를 받았나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꺼낼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did she. 왜냐하면 did를 사용해서 우리가 과거의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뭐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did you입니다. you를 사용해서 너 뭐뭐 했어?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주어만 바꾸면 돼요. did she? did she? 그러면 그녀는 뭐뭐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Did she get treatment? 그녀는 치료를 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하나씩 딱 꺼낼 필요 없습니다. Did she get treatment? 이 did she나 did you 같은 것들은요, 기초 문법이나 패턴 등을 통해서 가장 앞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표현만 더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Did she get treatment?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get a medical checkup. 이것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주로 받는 것들이죠. 건강검진을 받다입니다. 꼭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나 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야, 너 건강검진 받아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너는 여기부터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까지 나왔는데 이 건강검진을 받다 건강검진 다 떠오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Get a medical checkup.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연습할 때부터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Get a medical checkup. Get a medical checkup. Get a medical checkup.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습관적으로 get a medical checkup, 건강검진을 받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떠오르실 거고요. 문장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 뭐뭐 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앞에 넣어주고 우리가 배운 표현 넣으면 끝입니다. 영어로 하면 When did you get a medical checkup?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Did you? 라고 하기로 했죠. 거기다가 when만 붙인 거예요. when을 가장 앞에 사용하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When did you? 그 다음에 get a medical checkup 라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다입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get a medical checkup? 언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When did you get a medical checkup?
의미 단위별로 두 개만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n did you get a medical checkup? 간단하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이렇게 표현을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문장을 쉽게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약을 먹다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뭐 drink나 eat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먹다를 나타낼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약을 먹다보다는 보통 복용하다 정도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럴 때는 take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take. 이 take는 뭔가를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 동사 같은 건 뜻이 한 개가 아니고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예전에 책을 낸 것도 있거든요. 기초동사 25개의 많은 뜻을 정리한 건데요. 사실 영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뜻이 진짜 긴 거는 2, 30개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 핵심이 되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확장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한 개가 아니고 한 5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 테이크도 거기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야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공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take, take medicine, 약을 먹다. 그때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불현듯 떠올랐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take medicine, take medicine, 약을 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하루에 3번 약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방금 외웠던 약을 먹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2가지 의미 단위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면요. Take medicine 3 times a day. 보통 횟수 같은 것들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번은 once, 2번은 twice, 3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 times, 4 times, 5 times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는요, a day, 일주일에 a week, 한 달, a month, 1년, a year. 보통 이것들을 활용하면 웬만한 건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3번인데 하루에 3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3 times a day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wice a week.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야, 한 달에 한 번 약 먹어. 1년에 2번 약 먹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나온 표현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 보면요. Take medicine 3 times a day. Take medicine 3 times a 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헷갈리시면요. 3 times a day, 3 times a day, 3 times a day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영상 잠깐 정지하고 따라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끝난 뒤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다. 이 독감을 flu라고 하거든요. 감기를 cold라고 하죠. 그래서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그 다음에 have a flu라고 하면 이번엔 독감에 걸리다. 이런 기본 표현들 지금 day 23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다라는 표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get을 사용하죠. 원래 get a shot라고 하면 주사를 맞다라는 표현인데요. get a flu shot. 이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get a flu shot. get a flu shot. 그래서 지금 모든 표현을, 모든 종류의 예방 접종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거 먼저 외워두시면요. 나중에 단어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니까 일단 기본 골기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면서 입에 습관을 만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방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 just got my flu shot. 이번엔 my를 붙여서 내 주사를 맞았다. 어를 붙으면 그냥 주사 한 번 맞았다. 이렇게 의미 차이는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et이 gat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느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앞에 just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방금 막 그랬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도
5분 전에 그런 게 있고 1시간 전에 그런 게 있고 3년 전에 그런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느낌 중에 막 방금 했다라는 걸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면 just를 붙여주시면 돼요. I just got my flu shot. I just got my flu shot. 저 방금 독감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just got my flu shot. I just got my flu sho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요 got my flu shot만 알고 있으면 시제도 바꾸고요. 앞에 주어 바꾸고요. 뒤에 추가 느낌 더하면서 문장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도 우리가 의미 단위별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덩어리별로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그녀는 치료를 받았나요? 라는 물음은요. 첫 번째, 그녀 뭐뭐 했어? Did she? 그 다음에 치료를 받다 get treatment. 뭉치면요. Did she get treatment?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언제 뭐뭐 하셨어요? When did you? 건강검진을 받다 get a medical checkup. 연결시키면 When did you get a medical checkup? 세 번째, 하루에 3번 약을 드세요. 약을 드세요. Take medicine. 네, 하루에 3번은요. 3 times a day. 연결하면 take medicine 3 times a day. 마지막으로 방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이건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할까요? I just got my flu shot.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쭉 끊기지 말고요. I just got my. 요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초반에 더 좋아요. I just got my flu shot.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셔도 괜찮았습니다. I just got my flu shot. 이제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속도만 빠르게 가면 돼요. I just got my flu shot. 그러면 딱 완성되는 거죠. 뚝뚝 끊기는 게 아니고요.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영어의 멜로디, 그 다음에 구조까지 훨씬 더 다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언제 약을 먹었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뭐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 단위 하나, 약을 먹다라는 의미 단위,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말로 뱉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천천히 댓글도 한번 써보고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연습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용한 표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외워두시면요. 나중에 사용할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씩 배워보고요. 문장 만들기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go on a trip. go on을 사용해서 어디에 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보통 목적이 있는 게 많죠. go on a trip. 짧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우리가 go on a tri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누기보다는요. 하나의 덩어리로 go on a trip. go에다 강세를 주면서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트립이 아니고요. 입을 모은 상태로 얘기하면 약간 추 사운드가 날 거예요. trip.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go on a trip. 이렇게 얘기하면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표현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go on a business trip. 이러면 비즈니스 여행은 뭐죠? 네, 출장을 가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go on a one-day trip. 이거는 당일치기 여행을 가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 뼈대가 되는 표현 먼저 외워두시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기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내일 여행을 떠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여행을 떠날 거예요. 조금 길어 보이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전혀 어렵지 않은 게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문장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동사 앞에 내가 할 거다라는 미래 표현이 있으면 will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위에다 더해서 we will.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할 거야.
일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방금 배웠던 표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Go on a trip. Go on a trip. We will go on a trip. 하면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완성됐죠. 주어 동사부터 항상 문장이 시작하니까 이걸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omorrow. 이거는 내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떠날 겁니다. 여행을 내일. 이게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문장을 많이 만들다 보면 요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내일 여행 떠날 거야.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헉, 만들어졌네.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완전히 내 걸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면서 표현을 확장시키면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요, travel abroad 라고 하면 해외여행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ravel. 보통 이 여행하다라면요, 뭐 어떤 목적이 있거나 짧은 여행, 이거는 보통 go on a trip이 담당하고요.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여행이나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는 트래블이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저기 유럽 막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니는 이 여행자들이 많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행하는 걸 우리가 보통 travel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다가 abroad 해외로 나가는 걸 표현하고 있죠.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조금씩 잠잠해지니까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travel abroad 이겁니다. 네,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travel abroad. I want to travel abroad. 나 해외여행하고 싶어. 방금 제 본심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 배워서 나는 해외에 가서 자신 있게 써야지 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문장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travel abroad every year. 이렇게 돼요. I travel abroad. 나는 여행을 해요.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덩어리 표현 알고 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끝났죠. 거기서 추가 느낌 every year. 이 every year은 매번 돌아가는 걸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이 every day잖아요. 그럼 day는 하루니까 1년은 year. every year.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때는요. 익숙한 개념을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보면 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very year. 매주는 every week. 매달은요 every month. 매주 월요일은 뭐죠? every Monday. 이런 식으로 every를 활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매년 해외여행 가요. I travel abroad every year.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요 go backpacking. backpacking 이렇게 하면 이 배낭여행 같은 거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백패킹 여행을 떠나다라고 하고요. 백패커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backpacker 이렇게 얘기하면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거를 얘기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해외가 나올 뻔했는데요. 연결되니까 약간 헷갈렸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면 go backpacking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go 플러스 ing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활동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go swimming 같은 스포츠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go shopping 쇼핑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같은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배낭 메고 막 신나하군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go backpacking 이 표현입니다. 그럼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낭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뭔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는 게 어때? 네, 제안을 할 때 이 표현 사용하면 돼요. Why don't you go backpacking? 직역하면 왜 안 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Why don't you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어때? let's를 사용하면 하자. 우리 여러 명 사람들이요. 우리 하자가 되는데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한 명한테 질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안할 때 여러분들도 이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Why don't you? 약간 Why don't you보다는 Why don't you처럼 들리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Why don't you go backpacking? 오늘 배웠던 이 덩어리 표현까지 해서 바로 끝나는 거죠. 두 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말하실 때는요, 여러 개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크게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go 따로 백패킹 따로가 아니고 go backpacking. 이게 하나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go backpacking?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환전하다라는 표현인데요. exchange money. money는 돈이죠. 이거를 환전하는 거. 제가 만약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로 바꾸고 싶다. 이거를 우리가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exchang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exchange money. 돈을 환전하다. exchange money. 돈을 환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환전했어요? 어디 외국 가실 때 환전 필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막 한 달 전부터 환전해 놓고 막 흥분해 있는데 꼭 친구 중에 얘가 안 해와서 아 맞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카드도 사용돼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진짜 돈 좀 빌려줘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서 굉장히 비싸게 환전하더라고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하면 Did you exchange money?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툭 던지듯이 Did you exchange money? 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적이 있는 친구라면 Did you exchange money? 너 돈 환전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id you? 뭐뭐 했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질문 패턴이죠. Did you? 뭐뭐 했어? 이거랑 exchange money. 자, 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떠올릴 필요 없이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들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Did you exchange money? 다시 한 번 더요. Did you exchange money?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 표현하고 있으면 문장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했던 거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의미 단위별로 한번 꺼내보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일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뭐뭐 할 거야. We will 여행을 떠나다 go on a trip. 내일은 tomorrow.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네, 중간에 있는 시간이 나중에 단축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지금은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We will go on a trip tomorrow.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온다면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저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I travel abroad. 매년은 every year. 연결할게요. I travel abroad every year. 배낭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죠.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배낭여행 가다 go backpacking. 연결하면 Why don't you go backpacking? 마지막 환전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뭐뭐 했어? Did you? 환전하다 exchange money. 연결하면 Did you exchange money? 이렇게 완성됩니다.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강의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고 네, 혼자 따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책을 구입하셔서 그 표현 가리면서 이 표현 설명도 보면서 또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퀴즈는요. 해외여행을 했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너 뭐뭐 했어? 라는 이 질문 패턴 하나랑 해외여행을 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 상황이 있는 거죠. 야, 작년에 뭐 했냐? 나 작년에는 그냥 국내 쪽으로 돌아다녔지. 넌 해외여행 했어? 이렇게 그때 뭐뭐 했는지 묻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다 괜찮아요. 일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6살짜리 꼬마 아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틀리는 거 걱정하지 않고요.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막 삐뚤빼뚤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성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마디에서 정확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정돈이 되면서 이렇게 깎여서 정확성에 가까워지고 유창해질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쯤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표현만 잘 외워두셔도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셔서 그 단어만 이 제스처랑 같이 활용해 주셔도 돼요. 물론 지금 저와 같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도 배워보겠지만 이걸 까먹으셔도 활용할 수 있게 이 덩어리 표현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Go shopping. 일단 기본 표현부터 배워야겠죠? Go shopping. 이러면 쇼핑하러 가다입니다. 우리 쇼핑하러 가요. 쇼핑하고 싶어요. 너 어제 쇼핑했어? 등등의 굉장히 유용한 실용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덩어리 표현은요.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툭 치면 Go shopping. 이렇게 얘기하면 쇼핑하러 가자. 이런 표현이긴 한데요. 여러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thank you, I love you를 기억하는 건 많이 듣고 많이 말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쉬워 보여도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은 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할 때 열심히 연습해보고요. 나중에 또 기억날 때 이거 내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더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쇼핑하러 가는 걸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새로 만난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내 관심사,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죠.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like to go shopping. I like to. 이거는 원어민들, 외국인들과 만날 때 정말 유용한 패턴입니다.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이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쭉쭉쭉 갈 겁니다.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 I like to go shopping. 이렇게만 얘기해도 나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추천해주는 쇼핑지는 어디고 이거 어디서 샀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쭉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o shopping이라는 표현과 I like to라는 패턴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꼭 외워두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I like to go shopping. I like to go shopping. 어색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리액션만 열심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try on인데요. 이거는 입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try에는 뭔가를 시도해보다 라는 기본 느낌이 있는데요. 다양한 시도가 있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한번 먹어보는 거 try 이런 것도 있고요. 입어보는 거 이것도 try입니다. 특히 여행 가셨을 때 이 두 개는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on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몸에 탁 달라붙는 거죠. 착용해보고 입어보는 걸 얘기합니다. try on. 특히 쇼핑하러 갔을 때 우리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입으면 안 되나요? 뭐 등등 만들 수 있겠죠. 문장 볼게요. 이 재킷 입어봐도 되나요? 이런 표현 외워두신 다음에 재킷만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나중에 어떤 것이든지 입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Can I try on this jacket? 네, try on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패턴이죠. Can I를 가져왔습니다. Can I? 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Try on. 입어보다. 네, 방금 배웠던 거죠. This jacket. 무엇을 입어보냐면 이 자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옷 같은 거 든 다음에 Can I try on this jacket? 까지 하면 완벽한 거죠. Can I try on this jacket? 혹은 자켓 빼버리세요. Can I try on this? 뭐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우린 손가락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can I는 꼭 까먹지 말고 이거는 정말 여행 가시면 무조건 사용하면 됩니다. Can I? Can I? Can I? Can I? 제스처 사용해서 다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try on까지 더해준다면 거의 완벽합니다. 나중에 뭐 얘기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거든요. 가셔서 이렇게 도도하게 가신 다음에 하나하나씩만 만져보시다가 직원들한테 Excuse me, can I try on this jacket? 라고 하면 뭐 대답은 뻔합니다. 뭐 yes 아니면 no겠죠. 네, 그러면 그거 듣고 Okay, thank you 라고 한 다음에 입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네, 환불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get a refund, get a refund 입니다. 네, 이거는 환불을 받다.
샀는데 마음에 안 들 때 환불을 받아야겠죠. 참고로 교환하다는요, exchange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change A for B라고 하면 A를 B로 교환하다라는 의미고요. 아, 나 아니야. 나 교환받는 거 싫어. 그냥 돈으로 받을래. 라고 한다면 get a refund.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보도록 할까요? 환불 받으셨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막,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는데, 다음날, 이거 환불 받으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궁금하겠죠. 영어로 하면, Did you get a refund? 뭐뭐 하셨어요? 라는 표현은요, did you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Did you get a refund? Did you get a refund?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전에 배웠던 can I를 사용해서 이 가게에 가셔서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걸 알지 못해도 기본적인 표현과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이 해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즐겁고 당당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 표현들 여러 번 연습하셔서 I love you나 thank you처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뭔가를 구입하고 나서 그쪽에서 thank you라고 하면 우리도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환불받고 싶은데 get a refund, 입어보고 싶은데 try on,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ay by credit card 라고 하면 신용카드로 사다입니다. 이 pay는 어떤 걸 지불하다라는 느낌 있죠? 우리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페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돈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냥 pay가 아니고요. by credit card,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by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현금만 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은 저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많이 자동화가 돼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요 마스터카드 있으면 또 해외 결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수료가 꽤나 비싸겠지만 나중에 해외 가셔서 이 카드로 탁 긁으면 그것도 꽤 멋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I will pay by credit card.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은요, 미래 표현 will을 사용해서 I will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모르는 경우, 여기 현금 계산만 되나? 라는 경우는 can I를 사용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I will pay by credit card. 혹은 이 크레딧 빼셔도요, 내가 카드 들고 있으면 이 카드로 결제하는지 알 거니까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pay in cash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불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아마 손에 이렇게 들고 그냥 캐시가 아니고 뭐 Korean won 아니면 US dollar 이런 식으로 특정한 원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I will pay by credit card. I will pay by credit card. 네, 이 신용카드 들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좀 자신감 없고 떨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스처까지 같이 하면 이게 같이 전달돼서 훨씬 더 잘 이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쇼핑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자, 내 취미를 얘기해보죠. I like to go shopping. 되게 즐겁듯이 얘기하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재킷 입어봐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재킷을 입어보다. Try on this jacket. 연결할게요. Can I try on this jacket?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환불 받으셨어요? 너 뭐뭐 했어? Did you? 환불 받다. Get a refund. 연결해서 Did you get a refund?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거 가볼게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걸 한 번에 쭉 가볼게요. I will pay by credit card. 조금 더 빨리 가면 I will pay by credit card.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냥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행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 남을 수 있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거고요. 나중에 실전에 사용하기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 I will pay by credit card.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이렇게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 건데요.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나 못했어. 이 표현을 살짝 알려드리면 너 뭐뭐 했어는 did를 사용했죠? 여기다 부정 not을 더하면 돼요. I didn't. I didn't. 나 못했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퀴즈에 나온 표현 외에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표현들, 나 이렇게 표현해 볼래?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남기면서 공부가 많이 되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틀리면서 나중에 정확성에 다가가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